예, 안녕하십니까. 변시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시험 치고 나면 하나 관문이 더 있죠. 내가 잘 봤는가, 또 시험을 또 향후 대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변호사로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예상 컨내지 예상 평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3개월반 설명회 때 22일 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동안에 취합이 신중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신중하게 결과를 분석하느라 이제 오늘 조금 늦은 시간에 화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차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시에 대한 간략평가, 그 다음 이제 매년 실패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조금 있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 성적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적 분석을 해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컷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간접적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예상 컷 내지 평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은 관심이 3번에 있죠. 예상 컷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저는 사실은 4번에 있습니다. 점수대별로 여러분들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이런 차원입니다.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보면은 객관식이 공법은 작년보다 쉽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맡은 헌법 과목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조금 확연히 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사법은 작년과 유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평들이 많고요. 민사법은 작년보다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법과 형사법은 객관식 컷이나 평균에는 영향을 별도로 잘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공부가 수년간 상당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의 영향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 타는 부분이고, 민사법이 어려워지면 컷이 내려가고, 민사법에 올라오면 쉬우면 컷이 올라가고, 이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부분이 있어서 하방 경직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내려가는 부분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 전 3개월 스파르타반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마감 상태입니다. 마감 상태이고, 3월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구정이 지나고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은 서류를 내시면은 3월부터 입시를 가능합니다. 일단은 변시를 연속으로 실패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도 많이 오고요. 또 실제로도 많이 있죠. 50%가 탈락하는 시험이니까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1번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공부 시간 확보에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로스쿨 진학하는 학생들이, 로스쿨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수한 학생 확보에 성공을 했고, 또 앞으로 그 경향은 이제 많이 강화될 겁니다. 그 문과 학생들이, 우수 자원들이 고시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는 로스쿨을 선호한다 이런 경향을 볼 때는 시험을 실패하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는 공부 방향성에 대한 개념을 놓치기 때문에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가 미진하게 나오는 그 경우입니다. 그것보다는 제1의 원인은 공부를 덜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리걸 마인드에 대한 터득이 안 된 상태로 3학년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열심히 하더라도 학습 방법 미숙에 따른 질 낮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학원 강의, 여러분들 유명한 선생님이다 이런 강의는 전부 다 들었죠. 그래도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학원 강의 유명 강사를 듣는다 이런 부분이 꼭 변호사 시험의 합격에 키는 아니다 이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은 그 역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공부 강도가 부족하죠. 시간은 하루 종일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치열하게 이렇게 1시간 보내는 단위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1시간 보내는 노력과 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측정하지 못하거나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런 원인들입니다. 아마 변호사 시험 원래 시험을 못 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이 1번부터 4번까지 어디엔가는 자기가 속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또 실패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금방 뭐 3시, 4시, 5시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베리타스 스파르타반 성적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약간은 증감은 있지만은 작년에 이제 140명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고맙게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문자로 작년 성적과 올해 성적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학생들 고맙습니다. 종합반 구성인데 판례 연시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이번에 시험 본 종합반입니다. 그 학생들의 성적을 알자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8회 성적 기준으로 850점 이상자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받았고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으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 우리가 이제 입시를 거절하기에는 곤란한 뭐 이런 부탁들이 있습니다. 그 부탁들을 받고 들어온 재학생, 그 다음에 졸업시험 탈락생, 그 다음 700점대 학생들이 약 2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합격생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대부분 어쨌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80% 정도 되니까 좋은 집단을 구성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 분포인데 제시에서 4시생이 주로입니다. 작년에는 5시생이 10명이었어요. 5시생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7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합격한 경우이고 올해는 5시생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4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관로도 같이 표현될 텐데 과로는 작년 2년입니다. 현재 130점 이상 확인된 학생이 3명입니다. 140명 중에 105명이 답을 줬으니까 뭐 표본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우수자가 조금 더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작년에는 종합반 인원이 95명이니까 그리고 응답자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65명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좀 늘어났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13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 숫자는 늘었지만은 비율로 볼 때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아주 우수한 고득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20점에서 130점입니다. 이건 뭐 사례 기록을 아무리 망치더라도 시험 불합격 되기가 상당히 힘든 점수대입니다. 아주 고득점 점수대입니다. 이 학생이 27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0점에서 120점입니다. 이 학생들도 웬만하면 시험이 합격한다 이렇게 보는 구간입니다. 아주 고득점 구간입니다. 이 학생들이 53명. 그 다음에 100점에서 110점입니다. 고민이 많은 이렇게 구간입니다. 여기에 21명. 그 다음에 답을 한 학생 중에 100점 이하는 1명입니다. 99점입니다. 99점 1명입니다. 뭐 90점대 작년에 80점대 이런 학생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학생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응답을 안 한 학생이 일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반 평균이 작년에는 114개였는데 올해는 117개입니다. 평균이 3개 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성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은 작년보다는 전체 평균이 3개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객관식 점수 상승도는 평균적으로 하면은 18개에서 20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개 맡은 학생이 120개, 그 다음 90개 맡은 학생이 또 이렇게 110개 중반 아니면 120개 이렇게 30개 이상 오른 학생도 있고 20개 후반에 오른 학생도 있고 변동이 약간 미미한 학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내려간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2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내려간 학생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내려간 학생은 왜 내려갔는가 하면은 작년에 객관식 점수가 괜찮아요. 근데 뭐 114개 맞았다. 원래는 사례 기록을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14개에서 뭐 110개로 떨어졌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니까 사실은 점수 하락은 이 스파르타반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학원 외에 이제 있는 일반적인 수험생보다는 평균 10개 이상 학원 내에서는 항상 높아왔고 이번에도 그 부분이 수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끔 이렇게 학생들이
베리타스는 객관식은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오픈하면은 사례형도 잘합니다. 매일매일 사례형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근데 사례형은 그 채점의 결과가 발표난 다음에 나니까 이 부분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100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이 7명인가 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사례도 잘하고 기록도 잘합니다. 매일 시험 보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겠죠. 그래서 올해도 합격률이 한 7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850점 이상들 학생 중에 학원의 경험으로는 떨어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고 그 다음 작년에도 700점대에서도 합격성이 고득점자가 떨어지는 비율만큼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합격률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이 성적을 잘 냅니다. 잘 내는데 학원마다 자랑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학원은 뭐 선생님이 좋다, 아니면 우리 학원은 뭐 또 시설이 좋다, 여러 가지 자랑이 있겠지만은 우리 베리타스 스파르타 학원의 자랑은 우리가 학생운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요. 성적이 좋기도 하고 또 인성이 좋기도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운이 좋다. 이게 제일 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19년에도 성적 우수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850점 이상이 80% 정도 학원에 저희 학원을 믿고 지원했으니까 학원이 뭐 운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학생들이 스파르타반 가면은 시험이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해요. 또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물으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럼 안 되겠습니까? 난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시험이 안 된다. 이게 2대1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수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학생들 간에 3번에 보시면은 우수한 자원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시험 보죠. 그 다음에 성적 상위 30% 실명이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스터디도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학원은 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 응시율이 10% 20%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한 80% 유지가 됩니다. 시험 직전까지 학생들이 80%가 학원에 남아 있어요. 그 시험 일주일 전이 되면은 학교로 이제 시험 보러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분위기가 팽팽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식 예상 컷입니다. 뭐 컷이나 평균이나 뭐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선발인원을 어디에서 끊을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05개로 봤죠. 작년에는 제가 105개로 봤고 그게 또 적중했는데 올해는 한 102개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베리타스 성적 올랐는데 객관식이 왜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작년 대비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 말고 작년 학생들이죠. 작년에 이렇게 시험이 되어서 지금 변호사가 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보다는 이번에 학생들이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예컨대 850점을 기준으로 그 학생들의 비율이 한 50% 정도라면은 올해는 80%로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성적을 더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기준은 예상 컷이나 예상 평균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들어맞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한테 이게 중요할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점수대별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때를 잘못 보내면은 시험이 되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안 되는 학생들이 또 절반이죠. 그 학생들이 또 한 번 시험을 보거나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한 번을 더 봐야 돼요. 그걸 아주 주의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120점 이상이면은 이거는 불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완전히 통백 내지 않으면은 사례나 기록은 점수가 조정이 되죠.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사례나 기록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객관식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이렇게 모아지니까.
모아지기 때문에 점수가 표준화되기 때문에 그다지 결정적으로 점수차를 못 내게 됩니다. 예컨대 여기서 120점 이상인데 122개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총점이 50점이 차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실수하면은 그게 또 내려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객관식을 못하는데 사례 기록을 또 그렇게 잘 하기도 힘들고, 반대로 객관식을 잘하는데 사례 기록을 못한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120점이 넘었었다, 130점이 근접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여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저 정도면은 원래 특히 시험은 많이 이렇게 소문제로 많이 이렇게 분제를 시켰죠. 그런 부분은 객관식을 높게 맞는다 이런 학생들이 감도 있지만은 공부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120점 이상이면은 떨어지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나는 객관식을 높게 맞고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학생들의 비율은 아주 미미할 것이고, 그 점수에 대한 신빙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이 따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점 이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 컷으로부터 10개 더 맞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떨어지기 힘듭니다. 10개 더 맞으면은 총점 25점을 더 맞는 것인데 사례나 기록도 잘 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대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2점에서 110점입니다. 이 학생들은 사례와 기록의 영향을 받는 점수대입니다. 실력대예요. 점수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아마 객관식이 저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례를 잘 쓰거나 기록을 잘 쓰거나 이런 실력대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어떤 학생들이 뭐 사례를 기록을 정말로 잘하고 객관식은 정말로 못하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같은 흐름이니까. 그 객관식을 잘하면은 사례 기록도 어느 정도 잘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민사법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게 앞으로 변호사가 되더라도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떨어지더라도 시동을 이렇게 쉽게 걸 수가 있습니다. 90점 이하입니다. 90점 이하. 독하게 말씀드리면은 되기가 좀 힘듭니다. 사례를 잘 썼다, 기록을 잘 썼다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에서는 계속 사례하고 기록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객관식을 혹여라도 망쳤더라도 실력이 부족해 망친 게 아니라 못 봤을 뿐입니다. 실력을 못 본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실력은 있는데 그 학생들은 90점 이하가 나올지라도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컨대 여러분의 공부 방향성이 매일 시험을 보지 않았다, 그냥 혼자 했다, 혼자 있는데 객관식이 90개 이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을 나머지 사례나 기록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점수대를 할지라도 수험생은 항상 걱정입니다. 불안하고. 발표하고 나면은 야, 내가 1000점이나 맞았구나, 아니면 900점대 후반이네, 괜히 쫄았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일단 발표하기 전에는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결국 불안의 근원이 사기죠. 사기. 그렇죠? 사례 기록을 잘 보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재학생 학교 성적인데 석차가 기준입니다. 점수는 의미 없어요. 그 학교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니까 잘 주면 그만이고 못 주면 또 못 주는 대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석차를 기준해서 예컨대 우리 학교 합격률이 60%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성적이 상위 30%다 이렇게 하면 잘 본 겁니다. 잘 봤을 거예요. 본인이 느낌을 불안하게 갖는 것이지 잘 본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 학교 성적이 합격률이 50%인데 나는 성적이 그동안에 60%에서 70%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건 잘 본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봤을 뿐이에요. 봤을 뿐이. 봤는데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어요. 아, 이게 시험을 내가 하나도 못 쓸 줄 알았는데 좀 썼다 이런 느낌이지 잘 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도마에 올리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90점 이하는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 동안 겨우 올렸는 실력이 확 없어져요.
확 없어지고 또 공부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5월 달입니다. 그럼 6월, 7월, 6월 뭐고 스킵하고 패스하고 그 다음 10월, 8월 뭐고 10월 뭐고 내년에 또 성적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NC생은 학원 성적이나 아니면 또 모의고사 성적 이 부분이 기준은 될 겁니다. 그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낙관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든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학생들이 뭐 사례와 기록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식 성적대로 대부분 합격이 좌우되었다 이런 부분이 학원은 경험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 발표를 하면 매년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 컷 내지는 평균을 발표함으로써 여러분 향후 진로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목적으로 오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